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포화송은 프랑스의 이제 수학, 뭐 물리, 뭐 그 당시 뭐 심지어 통계까지. 그 당시에는 뭐 수학, 물리, 통계 뭐 한꺼번에 다 했으니까 뭐 베르누이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베르누이도 뭐 수학, 물리, 통계 뭐 이런 데 다 활약을 했던 사람이라 역시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포화송 분포. 우선은 이제 어떤 데서 이제 포화송 분포가 이제 유래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가게, 뭐 1시간, 뭐 예를 들면 뭐 오전 10시에서 11시, 또 오후 3시에서 4시, 이렇게 1시간 동안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한 손님의 수, 분포 얼마냐. 뭐 갑자기 뜬금없이 분포를 물어보면 답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 정도는 알아. 평균 3.5명이다. 이거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평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된 거죠. 데이터는 오랫동안 해봤더니 1시간에 가게 방문한 손님의 수는 평균 3.5다. 이 정도는 아는 상태에서 그럼 분포는 얼마냐? 이것은 원래는 답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분포를 알 때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평균만 주고 분포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평균이 3.5인 분포는 아주 많거든요. 평균이 3.5인 분포는 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평균만 알고 분포를 물어보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몇 가지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만 추가하면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자, 1시간, 이 1시간 동안인데 이것을 n개의 구간, n은 좀 큰 값이에요. n개의 구간을 나누겠다. 뭐 예를 들어 초 단위로 나눈다. 3,60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이죠. 3,600초니까 1시간이. 어쨌든 1시간을 굉장히 여러 개의 구간으로 동일한 폭을 갖는 여러 개의 구간으로 분할을 해서 그 각 시간 간격은 n분의 1입니다. 아주 작은 값이겠죠. 작은 양수죠. 이때 이 정도의 가정을 해봅시다. n개의 각 구간에서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사건, 성공이라고 볼게요. 오는 것을 관심 있는 사건을 보면 그리고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이 p로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n은 뭐냐면 n만 결정되면 일정하다 이거예요. 뭐 n에 따라 달라지죠. 다를 수 있어요. 1초 동안 온 손님이 올 확률과 뭐 10분 동안 손님이 올 확률은 당연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n에 따라서는 다른데 n만 결정되면 일정한 확률 p를 갖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그 정도 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구간에서 손님이 방문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손님이 오는 것과 또 요 구간에 손님이 오고 안 오는 것은 서로 독립이다. 그럴 수 있나요? 뭐 3시 10분에 손님이 오면은 3시 20분에 손님 반드시 거의 안 올까요? 3시 10분에 손님이 안 오면 3시 20분에 손님이 좀 올까요? 오늘 하루에 운을 아침에 다 쓰면 저녁에 운이 무조건 나쁠까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신호들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신호등이 많이 걸리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아침에 운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뭐 액땜해서 저녁에는 운이 좋을 거다 이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게에 오는 손님은 뭐 손님들 우리 가게에 방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님의 그 파퓰레이션이 있잖아요. 그 손님들끼리 서로 짜고 야 3시 10분에 아무도 방문 안 했네? 그럼 내가 3시 20분에 가줄게. 3시 20분에 사람이 3명이나 갔어? 그럼 3시 30분부터는 아무도 가지 말자. 왜? 그거 너무 바쁠 것 같아. 이렇게 연락하면서 손님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손님들은 즉 이 가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각자 손님들은 독립적으로 그 가게 주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화송 분포는 이럴 때 성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떤 구간에만 손님이 왔다 그래요. 온다. 또 손님이 들어왔다. 손님이 왔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손님이 들어올 때 이제 X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손님이 온 횟수는 이 X의 개수를 세는 것인데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손님이 오는 것이라고 하면 손님이 올 확률,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n이고 그것을 n번 관찰하죠. 1시간을 n개로 쪼갰으니까 n번 관찰해서 몇 번 성공했느냐 세는 것이고 각각의 독립으로 인정할 수 있고 P가 일정하니까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정하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단 1시간을 n개로 나눈 것뿐이죠. 그럼 n을 몇 개로 1시간을 뭐 1분 단위로 나눴느냐 1초 단위로 나눴느냐 뭐 30초 단위로 나눴느냐에 따라서는 분포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물론 n에 따라 다른 분포예요. 그 x의 분포를 이제 사실 n 곱하기 pn, n하고 pn을 인수로 갖는 이항분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n에 따라 다른 분포니까. 자,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압니다. n 곱하기 pn은 3.5. 이 정도는 알죠. 왜냐면 평균이 3.5라고 했으니까. n 곱하기 pn은 기대값이 3.5인 어떤 이항분포로 할 수 있고 n은 이제 굉장히 큰 값이 이건 크죠? 그럼 pn은 0에 가깝겠죠. 왜 그렇죠?
곱해서 3.5인데 n이 크면은 pn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곱해서 3.5인데 n이 3600이다. pn은 한 1000분의 1쯤 되는 것이죠. n은 0에 가까운 수, pn은 0에 가까운 수가 될 것이고 n은 좀 큰 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항 분포로 놓고 나면은 x의 분포를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이제 분포를 알기 위해서 x가 k일 확률 n 컨비네이션 k, pn, k제곱 1-pn의 n-k제곱 될 겁니다. 그래서 n이 굉장히 클 때 현재로서는 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n이 있으니까 n에 따라서 이게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n을 큰 값으로 이제 보내볼 거예요. 극한을 구할 겁니다. 조금 이제 그 형태를 바꾸면 n 컨비네이션 k가 여기 있고요. k 팩토리얼 분의 n-1 해서 n-k 더하기 1까지 곱하면 되고 pn 대신 3.5 나누기 n을 쓸 수 있죠. n 곱하기 pn이 3.5니까 pn 대신 n분의 3.5를 집어넣으면 n분의 3.5 k제곱 1 빼기 n분의 3.5 n-k 제곱이고요. 조금 더 수정하면 요 k 팩토리얼 앞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요거 n의 k제곱을 여기다 n을 k번 썼습니다. 그러면 3.5 k제곱 남고 요거 남죠? 그 다음에 1-n의 3.5의 n-k제곱을 n제곱과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하고 나면 이 화면인데, 자, 그리고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아직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죠. 이게 모두 몇 개냐면은 k개예요. 정확히 말하면. 얘도 k개고요. 따라서 밑에가 n의 k제곱이고 위에가 n부터 n-k 더하기 1까지 k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k개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짝을 맞춰서 분수를 하면 첫 번째는 n분의 n, 두 번째는 요거 첫 번째는 n분의 n, 두 번째는 n분의 n-1, n분의 n-2 마지막에 n분의 n-k 더하기 1 되고요. 3.5k 제곱 뒷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렇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n이 매우 아직 보낸다기보다는 n이 매우 큰 값일 때 뭐랑 비슷하냐면 얘는 거의 1에 가까워요. 거의 1. 거의 다 1에 가깝죠? n이 아주 큰 값이니까. t는 정해져 있는 상수고.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 부분 다 전부 1에 가깝습니다. 3.5k 제곱 남아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상수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사실 이게 거의 1로 수렴하죠. 얘도 거의 1로 가요. 따라서 k 팩토리얼 3.5k 제곱 요건 아직 안 보냈어요. 이것도 n 무한대 좀 이따 보낼 건데 1-n분의 3.5 n제곱 요것만 살아있죠. 자, 이놓고 n을 계속 무한대로 한 번 더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죠? 잘 알다시피 2의 3.5 제곱으로 가죠. 따라서 2의 3.5 제곱 곱하기 3.5의 k 제곱 나누기 k 팩토리얼 해서 이게 x가 k일 확률입니다. 에 가깝죠. n이 클 때 이렇게 됩니다. 다 나왔죠? 답이 나온 거죠. 평균만 알려줬는데 몇 가지 그냥 자연스러운 가정 조금 보탰더니 x가 k일 확률 그리고 n이 굉장히 충분히 크다고 할 때 이와 같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낼 수 있죠. 이런 분포로 포화성 분포라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생겼죠? k 팩토리얼 분의 2의 뭐시기 제곱 더 곱하기 뭐시기 k 제곱. 요 3.5가 아까 처음에 했던 x의 기대값이 있었죠? 이게 3.5에서 출발했잖아요. 1시간 동안 평균 3.5명 손님이 들어온다. 그거 안다고 했을 때 그 3.5거든요. 그래서 그걸 람다라고 하면요. x가 k일 확률이 k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람다의 k 제곱. k는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람다는 양수고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람다는 실제로 평균이 돼요. 여기서도 원래 평균이었고요. 여기 3.5가 사실 이게 평균이죠. 이게 평균입니다. 3.5가. 그래서 평균 람다인 포화성 분포. 물론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줬을 때 평균이 람다가 되는 걸 한번 보이긴 할 겁니다. 엄밀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포화성 분포, 평균 람다인 포화성 분포를 쓸 때는 POISSON 람다 이렇게 써요. S가 두 개입니다. S 두 개예요. 한 개 아니에요. 두 개 쓰면 두 개를 반드시 두 개 쓰면 한 개 쓰면 딴 뜻이죠. 네. 포화성 람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 무슨 분포라고 보면 되죠? 포화성 분포. 평균이 3.5인 포화성 분포죠. 다시 말해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1시간 동안 손님이 평균 3.5회 들어온다. X의 분포는 뭐냐? 포화성 분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균 3.5인 포화성 분포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죠. 몇 가지 가정만 해주면. 예제 한번 들어보죠. 포화성 분포는 주로 이제 언제 사용하냐? 아무 때나 그렇게 답을 포화성 분포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평균만 가지고 무조건 포화성 분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연히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발생 횟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건 거의 같은 말이죠. 외부적 요인이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 입장에서 우연이죠. 그 사건을 당하는 입장에서 우연. 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우연히 손님들이 오는 거죠. 손님들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오죠. 자기들 각자 이유에 따라.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우연히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우연이죠. 그 독립적으로 각각의 사건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인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사건을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에 몇 번 발생하느냐 정해진 시간 동안 이럴 때 주로 포화성 분포라고 답변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 도착, 가게 그다음에 내가 전화 걸려오는 전화 거는 거 말고 전화 오는 거 걸는 건 내가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외부적 요인이 아니죠. 전화 오는 거, 손님 오는 거, 그리고 비가 오는 거 우리가 비가 오는 걸 통제할 수 없죠. 지진 발생, 그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라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이 고의로 내기도 하지만 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우연히 accidentally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 몇 번 발생했느냐 1년 동안 10년 동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화성 분포로 모형화를 많이 하죠. 예제 한번 들어봅시다. 하루 동안 전화가 한 번도 걸려오지 않을 확률은 뜬금없이 여러분도 이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동안 전화가 한 번도 안 걸려올 수가 있잖아요. 어떤 날을 관찰했을 때 그렇죠? 하루 동안 전화가 한 번도 걸려오지 않을 확률. 시험 기간하고 시험 기간 아닐 때 다른데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날, 일반적일 때, 특별한 시험 기간 때 혹은 그럴 때 말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날에. 이게 말하면은 우선 하루 동안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전화 횟수를 x라고 확률 변수를 하고 x가 0일 확률을 묻는 거죠. 지금 묻는 질문은 x는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노트에 말한 것처럼. 그럼 x는 포화성 람다. 문제는 람다가 얼마냐 이거예요. 람다는 얼마겠느냐? 평균 람다. 이 람다가 평균인데 평균 람다는 얼마겠느냐? 모르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돼요. 모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떤 확률 분포에 이런 거 모수라고 하는데 이런 모수를 모를 때 어떻게 추정하느냐? 샘플링을 해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제 휴대폰을 한번 뒤져가지고 통화 내역을 쫙 봤습니다. 이거 봐서 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저희과 조교 선생님도 오고 여기 수교과의 서보옥 교수님도 저한테 그때 전화했어요. 한학은행선도 걸려왔고 뭐 통계학과 교수님 왔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하나 교회에서 걸려왔고요. 또 한학은행도 오고 부동산에서도 걸려오고 등등 제 사생활 다 나오는데 택배였나? 택배 아저씨도 전화 오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서 이제 와이프도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전화 걸려온 횟수를 샘플링을 해서 제가 그동안 휴대폰 전화를 개통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사용한 모든 휴대전화 내역을 다 뒤질 수는 없고 또 앞으로 장차 휴대전화를 사용할 모든 인생 평생에 그 평균을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진짜 평균은 나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루 동안 전화가 몇 번 올렸는지 전체 다 평균 내야 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일만 샘플로 뽑았습니다. 30일을 조사해서 최근 30일만 샘플로 뽑아서 하루 전화 온 게 2통, 0통, 2통, 0, 11 이거 한 4일 동안은 완전히 한 통도 안 왔어요. 이런 날이 있었네. 하루 8통 걸려온 날도 있었습니다. 너무 바빴을 것 같아요. 7통이 있고요. 한 통씩 걸려오고 3통. 이렇게.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전화번호, 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30일을 조사해서 30일 동안 평균을 내봤습니다. 하루에 몇 통 걸렸는지 평균 냈더니 30일간 총 58회였으니까 하루 평균 1.933회 정도 전화가 걸려왔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람다를 추정하는 표본의 평균 가지고 원래 분포의 평균 또 모평균이라고 하는데 표본의 평균 가지고 분포의 평균, 모평균,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 또는 분포의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 표본 가지고 평균 내면 됩니다. 따라서 x를 그 표본 평균 가지고 모평균 1.933으로 간주해서 x는 포화성 1.933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러면 분포 나왔죠. x가 0일 확률 그냥 계산하면 되죠.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0제곱 0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죠. 요거 K1 확률이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람다의 K 잘 안 외워져요. 근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잘 안 외워지긴 하는데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포화성 분포 정도는 이항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우리 수업 시간에 한 세 분포 정도는 확률 질량 함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게 좋아요.
뭐 x 0일 확률 14.47%. 뭐 두 번 걸릴 확률도 한번 해봤어요. 2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k제곱. 이게 평균입니다. 그죠? 그래서 0.2704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럼 포화성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 자, 정의대로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이따 정률 생성함수를 구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포화성 분포일 때 x의 기대값은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k 곱해서 k는 0부터 무한대 다 더해주면 되고요. k가 0일 때는 대입 안 해도 되죠. 어차피 0을 곱하니까. 그래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 곱하기 k 팩토리얼. 요거 약분해서 k-1 팩토리얼 쓸 수 있죠. k-1 팩토리얼 분의 그리고 이 람다 k제곱을 람다 앞으로 하나 보내고 뒤에 k-1만 남겼어요. 그래서 람다 앞으로 나왔고요. 람다 k-1 제곱 있고요. 이 놈도 앞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앞으로 나오고 나면 k는 1에서 무한대까지 k-1 팩토리얼 분의 람다 k-1 제곱이고 k-1을 j로 치환하면 j는 0에서 무한대까지 j 팩토리얼 분의 람다 j. 이거 아시죠? 이게 2의 람다 제곱이라는 거. 그래서 2의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는 2의 람다 제곱. 곱하기 2의 람다 제곱에서 기대값이 람다가 되는 것을 엄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기대값 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x 곱하기 x-1 기대값 하는 것이 편해요. 이항분포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포화성 분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k는 0에서 무한대까지 k 곱하기 k-1. 그러면 k가 0일 때와 k가 1일 때는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넣을 필요 없고 k는 2부터 넣으면 됩니다. 2부터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약분할 수 있어요. k-2 팩토리얼. k-2 팩토리얼로 놔두고 람다 k제곱에서 람다 제곱만 앞으로 빼내고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앞으로 나가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j를 k-2로 치환하면 람다 제곱 곱하기 요게 2의 람다 제곱이 되어서 람다 제곱만 남아요. 따라서 x 곱하기 x-1의 기대값이 람다 제곱이니까 x제곱의 기대값은 요 두 개를 더해서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고 분산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의 제곱이니까 요거에서 빼기 람다의 제곱하면 되겠죠. 분산도 람다입니다.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람다고요. 따라서 그 포화성 분포는 이제 기대값이 람다, 표준 편차는 루트 람다 이렇게 돼요. 정률 생성함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MT는 2의 TX 제곱, 2의 TK 제곱에다가 확률 질량함수 곱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요 두 개, 2의 TK 제곱하고 람다 K 제곱까지 묶으면 람다 곱하기 2의 T 제곱에 K 제곱, 2의 마이너스 람다 앞으로 나오면 자,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K는 0에서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의 K 제곱이 2의 X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 이제 2의 X 제곱 지수함수의 그 테일러 급수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2의 요 X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2의 람다, 2의 T 제곱. 그래서 2의 지수에 또 2의 t제곱이 들어가 있는 람다에 2의 t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복잡하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자, 그럼 MGF를 이용해서도 x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면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두 번 미분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간단히 할 수 있지만 뭐 인수분해 할 수 있지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0 넣을 거기 때문에 t 대신 0 넣고 나면 기대값 x m2' t에다가 t 대신 0을 넣고 나면 제곱의 기대값은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 금방 계산되고요. 분산 표준 편차 역시 동일하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훨씬 쉽죠. 이 정률과 분산 계산에 이 방법이 쉽습니다. 포화성 분포에 용이하다 이거죠. 계산도 다 깔끔하고 이거 깔끔한 이유가 미분을 알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했던 그 급수 계산 같은 거 좀 줄여도 되는 것이지 미분을 아니까. 자, 이제 포화성 분포하고 이항 분포의 관계가 있어요. 포화성 분포는 출발 자체가 이항 분포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x가 이제 포화성 분포일 때 그 기대값이 람다고 분산이 람다인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뭐를 얘기할 거냐면 x가 이항 분포이면 자,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n이 크고 p가 0에 가까우면
x는 근사적으로 포화성 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포화성 분포를 따르냐? 평균이 np인. 그러니까 이거의 기대값이 이거 평균이 np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평균. 원래 x의 평균이 np면 x의 근사적인 분포는 역시 동일한 평균 np가 되는 포화성 분포를 따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이 그림 기억하시죠? x가 원래 손님이 몇 번 오느냐? n 곱하기 p인데 곱해서 3.5죠? 이때 이것의 x의 결국 근사적 분포가 뭐였죠? 이 상황에서 근사적 분포가 최종적인 결론이 포화성 3.5였잖아요. 그러니까 n 곱하기 p가 3.5일 때 x의 근사적인 분포는 포화성 3.5였죠. 이때 n은 크고 0에 가깝죠. 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증명이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래 포화성 분포를 이렇게 np에서 n이 크고 p가 0에 가까운 이항 분포의 극한을 그때 확률 질량함수 극한을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노트는 뭐 증명할 게 아니라 사실은 포화성 분포의 정의가 이렇게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항 분포인데 n이 크고 p가 0에 가까우면 그때 그 x는 평균이 np인 즉 원래 이항 분포와 동일한 평균을 갖는 포화성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건 이제 n이 클 때 성립하는 것인데 n이 크고 p가 0에 가까우면 포화성 분포로 근사하는 것이 더 잘 맞습니다. 따라서 그 x가 k일 확률 질량함수는 원래 이항 분포에서 이게 참값인데 포화성 분포에서 k가 될 확률 값은 k 팩토리얼의 2a np 제곱 np의 k 제곱인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값을 보여줘요. 물론 이거 하는 이유는 뭐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 계산하기 어려워서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계산기가 좋아서 굳이 계산할 필요는 굳이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근사할 필요 없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죠. 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2%가 불량이다. 5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4개의 불량품이 생산되는 제품 중에 4개가 불량품일 확률은 얼마냐? 근사 확률 구하니까 근사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500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면요. 불량품을 성공으로 보겠어요. 요 놈을 불량품을 성공으로 보면은 관찰을 500개 관찰하죠. 그리고 한 번 관찰할 때 성공이 나올 확률이 0.02가 성공할 확률이죠. 성공할 확률이 0.0인 것을 500번 관찰해서 세는 거니까 x는 500,0.02를 모수로 갖는 이항 분포를 따르죠. 그리고 n이 크고 p가 0에 가까워요. 500이고 0.02. 그러니까 x는 대략 동일한 평균이 np 곱하면 10이죠. 평균이 10인 포화성 분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x가 4일 확률, 이 x가 4일 확률은 근사적으로 포화성 분포에서 평균이 10인 포화성 분포가 4가 될 확률은 4 팩토리얼 2a-10제곱의 10의 4제곱 0.01892 이렇게 돼요. 물론 참값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값은 이 이항 분포에서 참값을 계산하면 되죠. x가 4일 확률은 성공을 4번 하는 거니까 성공의 4제곱, 실패의 496제곱. 우와, 이거 계산 끝내주겠죠? 0.98에 496제곱. 뭐 로그 씌워서 계산하냐? 그럴 필요 없고요. 이거 요즘 그냥 계산기 해줍니다. 이거 500 컨비네이션 4 곱하면 이건 엑셀에서도 충분히 계산합니다. 엑셀 계산 가능. 엑셀에서도 프로그램의 엑셀에서도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하면 돼요. 계산기가 없을 때는 이거 계산을 위해서 로그로도 뭐 근사값 구하고 다 해봤는데 그럴 필요 없대요. 그죠? 0.1831 이게 근사값이고요. 물론 이것도 참값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뒤에 더 숫자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앞에만 끊으면 어쨌든 참값입니다. 참값하고 근사값하고 뭐 0.0006 정도 차이가 나죠. 뭐 10,000분의 6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굉장히 가깝죠. 근사값이 참값에. 또 다른 예제 봅시다. 우리나라의 왼손잡이 비율이 3%다. 200명 중 2명 이상이 왼손잡이가 2명 이상일 근사 확률. 그러면 200명을 관찰해서 왼손잡이가 몇 명인지 세봅시다. 그걸 x라 하면은 성공할 확률, 왼손잡이를 확률이 0.03이니까 b200, 0.03을 따르겠죠. x의 근사적인 분포는 n이 크고 p가 0에 가까우니까 이것의 기대값이 6이에요.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 6을 근사적으로 따를 것이고 x가 2 이상일 확률은 원래
1 빼기 이거를 x는 2, x는 3, x는 4해서 x 200까지 하지 마시고요. x는 2부터 x는 200까지 다 더하지 마시고 1 빼기 x는 0일 확률, 1 빼기 x는 0일 확률, 빼기 x는 1일 확률 이렇게 빼주면 되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요령이죠. 그러면 요거의 근사값 구하고 요거의 근사값을 이렇게 구하면 돼요. x가 0일 확률과 x가 1일 확률을 포화송 분포에서 포화송 분포 근사를 시키면 포화송 분포가 2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람다의 k 제곱 k 팩토리얼 이게 확률 질량함수니까 람다 대신 6을 넣고 k 대신 0 람다 대신 6을 넣고 k 대신 1을 집어넣어서 빼주면 되겠죠. 1 빼기 2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0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이게 1 더하기 6입니다. 사실은 7 해주면 0.98165 200명 중 200명 관찰했을 때 왼손잡이가 2명 이상일 확률은 0.98165고요. 참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이항분포에서 참값을 계산해주면 1 빼기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이항분포에서 해주면 0.97에 200제곱 0.97에 199제곱 이런 거 계산 시켜버리면 0.98375 비슷하죠. 이게 참이고요. 이게 근사값입니다. 비슷하다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0.001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1000분의 1 정도. 마지막 예제입니다. 교재에는 없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지하철이 어떤 역에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 0.95다. 지하철이 대부분 도착을 정시에 하죠. 그래서 한 20번에 한 번 정도만 시간이 틀리고 여러 번은 이제 정시에 도착한다.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가정에서 하루에 운행하는 120대의 지하철 중 하루에 120대가 여기 오는데 하루에 여기에 120대가 들어온다 그죠? 하루에 도착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에 도착하는 120대의 지하철 중에서 A역에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이 꽤 많겠죠. 115대 이상일 확률, 근사적인 확률 구하라. 그러면 120대 중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의 수를 한번 세봅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0.95니까 정시에 도착하는 게 0.95니까 120, 0.95 이렇게 쓸 수 있죠. 120번 관찰. 그런데 이게 N은 큰데 P가 0에 가깝냐? 그렇지가 않아요. P가 0에 가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X 요거 갖다 확률 변수라면 포화송 분포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포화송 분포의 근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요령이 있습니다. 120대 중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것을 성공으로 보고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0.05예요.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걸 우리 성공으로 간주하면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0.05인 것을 120번 관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x의 분포는 이항분포 120 곱하기 0.05가 됩니다. 그렇죠?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것만 세면 그건 성공할 확률이 0.05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n이 크고 p가 0에 가까우니까 근사적으로 두 개 곱하면 6이에요. 역시 평균 6인 포화송 분포에 가깝죠. 따라서 x가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125 이상이라는 것은 정시 도착하지 않는 것은 5대 5대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 말이 5대 이하.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115 이상이라는 것은 정시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5대 이하라는 뜻이에요. 5대, 4대, 3대, 2대, 1대, 0대. 그래서 x가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포화송 분포에서 근사적으로 계산하면 k는 0에서 5까지 확률 질량함수를 더해주면 되죠. 2의 마이너스 6제곱 빼고 나면 속에 6의 k제곱 나누기 k 팩토리얼이 k 대신 0에서 5 대입시킨 것이고요. 0.44568이 됩니다. 참값도 계산해보면 요 이항분포 가지고 참값을 계산할 수 있죠. 요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하면 되겠죠. 요거 가지고 참값 이 분포에서 참값을 계산해보면 0.4415가 돼요.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산 확률 분포, 몇 가지 이항 분포, 기하 분포, 포화송 분포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산 확률 분포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